겨울바람에 단단히 무장을 하고 나선 거리. 그들이 찾은 곳은 바로 이곳 부산 초량입니다. 거리 가득 줄줄이 늘어선 빨간 홍등과 맛있는 기름 냄새가 거리를 가득 메우고 누군가에겐 아주 특별한 짜장면으로 기억되는 이곳. 이곳은 부산 속의 작은 지구촌 차이나타운입니다. 부산 북한과 멀지 않은 부산 초량동. 부산역을 등지고 서노라면 마치 미지의 세상으로 인도하는 듯한 조금 특별한 문 하나를 만나게 됩니다. 못사람들의 시선을 사로잡는 상해문을 들어서자 펼쳐지는 또 하나의 세상, 차이나타운인데요. 부산에 살고 있는 이들에게도 또 부산을 찾는 이방인들에게도 이곳은 꽤나 이색적인 공간입니다. 최근 나라 간의 이런저런 갈등으로 거리를 오가는 사람들이 눈에 띄게 줄었지만 그럼에도 맛집의 명성은 여전합니다. 평일인데도 유난히 길게 줄이 늘어선 가게 한 곳을 찾았습니다. 가게 안은 그야말로 앉을 자리 하나 없이 손님들로 만원사례. 이 정도 되면 인증샷은 필수겠죠? 안녕하세요. 어머니 어디서 오셨어요? 서울에서. 서울에서. 또 여기 어떻게 알고 오신 거예요? 아, 여기 우연히 검색하다가 네, 시간이 맞아가지고 근데 되게 알고 봤더니 유명한 시간이 맞아가지고 와봤는데 역시나 줄 서서 먹는 게 확실히 유명한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맛있어요? 네. 중화 요리에 관한 한 숨어있는 고수들이 적지 않은 차이나타운의 맛집. 얼마 전 한 유명 프로그램을 통해 소개됐다는 이곳의 주력 메뉴는 바로 만두입니다. 어때요? 최고야? 엄지척을 이끌어내는 맛의 비밀. 그곳의 주방이 궁금해집니다. 전쟁터로 따지자면 이른바 최전선인 셈인데 의외로 차분한 분위기네요. 조용하지만 신속한 손놀림. 그 긴장감만이 주방을 압도합니다. 쉴 새 없이 쪄내는 찐만두와 고소한 기름에 튀겨낸 군만두까지. 그 옛날 어른들의 손맛이 그대로 전해져 온 지난 60여 년의 내공. 빛바랜 사진 속 활짝 웃고 계신 이분이 그 내공의 원조십니다. 아버님은 고생만 했다. 나는 아버님 이야기는 또 눈물 난다. 너무 고생해가지고. 응. 이제 어머니는 이제 지금 아파 계시고. 응. 고생만 하고 평생 고생만 하고 이제. 나는 왜 우리 어른만 이야기하는 거야? 예전에 부산역이었잖아요. 부산역인데 새벽 손님이 열차 타는 손님이 많았어요. 4시, 5시면 부모님이 일어나서 콩국 짜고 만두 속하고 이제 빵 만들고 그래 해가지고 10시까지. 그때는 정말 한 달에 한 번도 안 놀았어요. 제 기억에는. 60여 년 전 중국에서 한국으로 건너와 일가족이 제일 먼저 향했던 곳은 국제시장이었답니다. 그곳에서 10여 년, 그리고 지금의 장소로 옮겨와 고향의 맛을 매일같이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23세 시집을 와 시어른의 손맛을 이어 어느덧 가업이 되었다는 이곳의 메인 메뉴는 일명 공갈빵. 지금은 무려 3대에 걸쳐 가업을 잇고 있는 이곳엔 호기심 어린 관광객들뿐 아니라 믿고 찾는 단골까지 적지 않습니다. 기다리는데 기름이 한개 주세요. 국물빵 하나 드릴까요? 이제 옛날식 팥빵이죠.
요즘 팥빵은 왜 제가 좀 해가면 딱 물면 살짝 녹잖아요, 그죠? 저희 팥빵은 먹으면 무뚝뚝해요. 네. 정말 딱 먹으면 무뚝뚝 옛날 맛. 네. 우리 아들이 굳이 지금 부드러운 것보다도 옛날에 할아버지 할머니 전통을 그대로 이어나가겠다고 그대로만. 유행을 좇기보단 전통을 따르겠다는 자손들의 기특함. 과연 유명 맛집에 이유 있는 고집입니다. 전 세계 약 14억이라는 부동의 인구수를 자랑하는 중국. 대륙의 힘, 그 근간은 그들로부터 비롯된다고 하죠. 고국을 떠나 세계 각지에서 터를 잡고 살아가는 그들을 우리는 화교라 부르는데요. 바닷물 닿는 곳, 연기 나는 곳엔 화교가 있다고 할 만큼 차이나타운은 이미 세계 곳곳에 조성돼 있습니다. 한국 전쟁 후 미군을 상대로 한 유흥주점이 많아 한때는 텍사스 거리로 또는 러시아 거리로 시대마다 그 이름을 달리했던 이곳. 하지만 개항기 중국 영사관이 있던 장소를 중심으로 하나둘 문을 열기 시작한 화교들의 가게가 늘어나면서 차이나타운은 어느덧 부산의 한 축을 이루는 상징적인 공간이 되었습니다. 이곳만의 독특한 분위기는 이미 영화를 통해 우리에게 알려지기도 했는데요. 어디 그 뒷이야기를 잠깐 들어볼까요? 그때는 박찬욱 감독이 뭐 이래 유명하지 알았으면 같이 사진 정말 한 장 탁 찍어놨어야 되는데 그거 안 하고 그리고 어쨌든 와가지고 나중에 촬영 한번 하자고 그때는 뭐 그러니까 네 하라고 그렇게만 말해놨죠. 영화 속 꽤 중요한 비중을 차지했던 만두집의 배경이 바로 이곳이었습니다. 역시 중국에서 건너온 시부모님을 따라 40년째 그 자식과 손자가 대를 이어 만두를 빚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남편이랑은 다 여기 이제 화교니까 2세, 중국 2세고 우리 애들은 이제 3세죠, 3세. 화교 3세. 또 네, 우리 애들이 이제 팔아서 할 거고 우리는 이제 뭐 자기들이 일 있다 하면은 한 번씩 나와서 봐주고. 고국을 떠나온 이들에겐 물과 땅과 공기, 살아가는 모든 것이 낯설었을 터. 아마도 가족이 제1의 의지처였을 겁니다. 그런 이유 때문일까요? 대를 이은 맛집, 그런 타이틀이 이곳 차이나타운에선 그리 특별할 것 없습니다. 아버지의 아버지, 그 손맛이 대를 이어 전해지는 동안 단골들의 입맛 역시도 대를 잇나 봅니다. 이렇게 사가시는 분이 계시는 거예요? 아, 저분밖에 없어요. 저분만 1년에 한 번씩 딱 이렇게 딱. 1년 두 번. 설날에 한 번 추석에 한 번. 네, 그거 30년 넘게 이렇게 딱 가요. 예. 양 많이 넣어놨어요. 예, 들어가세요. 사람들에게 영화 촬영지는 꽤나 흥미로운 관심 대상. 도로를 사이에 둔 맞은편 요리집 역시 마찬가지인데요. 하지만 진짜 맛집은 반짝하고 많은 한때의 유명세가 아니라 자고로 맛과 스토리로 승부하는 법. 여기 그 옛날 추억의 맛을 잊지 못한 식객 한 분이 또 있습니다. 어릴 때 이 동네에서 자랐어요. 어릴 때 이거 자라니까 이제 이 동네 그걸 잘 알죠. 학교 친구들도 있고. 그러니까 이제 어릴 때 먹어봐도 맛을 알기 때문에 이제 찾아보는 거죠. 어디 음식 맛있으면은 어디까지 찾아가잖아요. 어릴 때는 이 빼갈라 하는 거 있죠. 고랑도 지금은 고랑도 흔하지만은 대만서 가거든요. 그걸 그래서 독거리에 따라가서 팔았다고. 그럼 그걸 이제 학교 친구들 집안에 잔치가 있으면은 그것을 양껏 먹는 날이에요. 집에 가서 쳐다받아가지고 만두하고 막
진짜 그 당시에는 그 추억이 있는 분들은 예, 찾아와서 옛날을 생각하면서 음식 먹고 보라고. 이게 입에 어느 정도 베이스요. 베이스가 안 먹으면 한 번씩 생각이 나거든요. 특히 비 오는 날은 짬뽕으로 자주 옵니다. 비 오는 날 특히 유독스럽게 짬뽕 생각이 더 많이 나요. 안 드셔보셨으면 다음에 짬뽕 한번 드셔보세요. 근데 삼선 짬뽕 먹어야 됩니다. 그냥 짬뽕은 아니고. 어린 시절 추억의 맛이 그리운 건 20대 청년이라고 해서 다르지 않습니다. 아버지가 한번 데리고 오신 적이 있었는데 그때 만두 맛이 정말 맛있어가지고 뭐라 해야 되지 그 겉이 되게 쫄깃하면서도 맛있는데 안쪽은 또 처음 먹었는데 그 육수란 게 안에 있더라고요. 되게 맛있더라고요. 그래서 나이 좀 먹고 이제 돈 좀 벌다 보니까 이제 친구 데리고 좀 왔습니다. 먹어보라고. 근데 만두는 안 보이네요. 만두는 아까 전에 찐만두, 군만두 한 개씩 먹고 이게 다 비었어요. 에피타이저로 다 먹었습니다. 저희가 좀 잘 먹어서요. 양이 많거든. 두 사람이서 대짜, 군만두 대짜, 찌만두 대짜 하는 거 아무래도 양이 많을 것 같아서 소짜 바꿔준 게 잘한 거죠, 맞죠? 그런데 뭔가 한참을 찾는 사장님. 아, 예. 도대체 뭘 보여주시려는 걸까요? 여기요. 여기가 재미씨가 앉았던 자리야. 그 의자가 돌아다녀요, 지 마음대로. 재미씨가 여기 앉았고, 재미씨가 여기 앉았고, 강혜정이 여기 앉았고, 곽찬욱 감독이 여기 있어. 그렇게 했어요. 스타가 앉았던 의자에 새겨놓은 또 하나의 스타. 시간이 흘러도 변하지 않는 건 비단 맛뿐만이 아닌가 봅니다. 아, 그때 이제 재미식이가 만두집을 찾으러 다닐 때 이제 끝집에 이 집이다 할 때가 우리 집이에요. 그래서 이제 재미식 저 앉은 자리에 그 의자에 별표를 해갖고 딱 지금 놔놨어요. 그 손님들 오면은 여기 재미식 앉은 자리입니다. 이래갖고. 가게 전체를 흔쾌히 촬영 장소로 제공했던 주인장에게도 영화 촬영 현장은 분명 색다른 이벤트였겠죠. 집안의 반대를 무릅쓰고 어렵게 맺은 부부의 연. 돌아보니 어느새 30년이 훌쩍 넘었습니다. 타국에서 사는 동안 늘 화교라는 꼬리표가 따라붙었지만 할아버지에서 아버지로, 아버지에서 아들로 그 대가 이어질수록 그들의 고향은 어느 순간 이곳 초량이 되었답니다. 외국인 국적 가지고 한국 취직도 잘 안 되고요. 그래 이제 막 일을 하다 보면 이래 됐어요. 원래는 이 취미는 아닌데 하다 보니 이래 됐어요. 외국인 국적을 아직 아버지는 가지고 계시거든요. 피주라. 우리 막내가 이제 대학 들어가면 그냥 이제 한국 국적을 이렇게 바꾸려고. 정문아. 한국 국적 전부 다 바꾼 사람이 많아요. 한국에 이제 오래 살다 보니 뭐 중국 가도 살아도 불편하고 한국 사람 완전히 돼버린 거예요. 지금 옛날에는 막 짱게 일하면서 그랬지만은 요새는 그런 거 진짜 많이 나아졌잖아요. 옛날에는 참 서름 우리 아버님 이야기 들어보면 참 눈물이 날 정도로 힘들었어. 깡패들이 와갖고 앉아갖고 술 먹고 완전히 막 다 때려 부수고 뭐 그래도 뭐 그 힘 없으니까 뭐 다시 주추 담고 하여튼 먹고 나가는 거는 태반이래요. 반은 돈 받고 반은 돈 못 받고 그랬대요. 근데 지금은 그런 손님 없죠. 차이나타운의 변화가 어디 그뿐일까요? 애초 매립지였던 이곳 초량일 때 중국 상해에서 가져온 물건들을 내다 팔던 가게가 많아 상해거리도 불리기도 했었고 러시아 보따리상이 많아 러시아 거리로도 불렸던 이곳. 그리고 지금은 아시아 각국의 이민자들이 생활하는
말하자면 부산 안에 작은 지구촌이 돼가고 있는 차이나타운인데요. 최근엔 필리핀에서 건너온 이민자들이 부쩍 늘었습니다. 이를테면 필리핀 국적의 1세대들이라고나 할까요? 초량이 고향인 남편과 필리핀인 아내, 결혼 25년 차 부부를 만났습니다. 25년 결혼 생활이시면 그 당시에는 되게 다른 눈으로 많이 보셨을 것 같아요. 그렇죠. 굉장히 집에도 반대도 많이 하고 했는데, 그래서 이제 저같이도 가가지고 살다 오고 그랬는데, 결국은 이때까지 많이 싸웠는데도 안 해주고 있는 거 보니까 좋아서 있겠죠. 좋은 대로 있겠죠. 지금이야 다문화 가정이 많아졌지만 25년 전이라면 얘기는 달라집니다. 필리핀에서 남편을 만나 연애를 했고 연애를 하니 결혼이 하고 싶었던 아내. 하지만 국제 결혼이 흔치 않던 그 시절 양가의 반대는 상상을 초월했답니다. 우여곡절 끝에 맺어진 사랑은 그래서 더 단단해지는 법이겠죠. 부부는 차이나타운에서 필리핀 식당을 꾸려가고 있습니다. 이래봬도 필리핀 사람들에겐 고향의 맛을 느낄 수 있는 몇 안 되는 핫플레이스입니다. 필리핀 사람들이 필리핀 음식, 또 조금은 모을 수 있는 공간, 이런 것들을 위해서는 하나 좀 있어야 안 되겠나. 그래서 지금은 임금이 오게 안 나와요. 그러나 유지는 해야 되겠나, 그런 생각합니다. 그게 왠지 좀 외국에 우리가 나갔을 때 그래요. 그러니까 오늘 이야기하면 그런 거죠. 그리고 또 우리 같은 경우는 또 딴 다문화 가정보다는 좀 오래 살았고, 그래서 그거는 조금 형님이 되겠다. 형님으로서 조금 그런 부분으로 생각해야 되겠나 싶고. 어느덧 14년째 접어든 부부의 가게. 아내는 오늘도 고향 사람들을 위해 정성껏 음식을 만들고 남편은 부지런히 그 요리를 나릅니다. 손님들은 이 시간을 그저 즐기기만 하면 되죠. 평범한 가게라기보다는 마치 사랑방 같은 분위기. 생일까지 더해지니 이보다 더 즐거울 수 없습니다. 이 친구하고 이제 와이프 약속해 놨는데 저희한테 연락이 왔어요. 오늘 만난다고. 와이프가 너무 가고 싶어 하니까 그래서 저는 그냥 왔죠. 이런 장소가 있으니까 좋으시겠어요. 네. 저희들은 남자들이야 술 한잔 먹고 이렇게 하면 한국 음식 먹고 하면 되지만 여자들은 참 그게 힘들잖아요. 만나기도 힘들고. 그래서 웬만하면 우리 여자분들 웬만하면 이렇게 좀 해주려고 많이 좀 노력을 하고 있어요. 남편의 이런 배려에 아내는 오늘 오늘 많이 행복해요. 다른 친구 만났어요. 네, 그래도 많이 행복해요. 참으로 사랑이 넘치는 남편. 그런 남편의 사랑을 받으니 어찌 행복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티놀라, 치킨, 티놀라. 많이 드세요. Sweet and sour. 눈동자 가득 이 부부의 달콤하기 그지없는 사랑의 콩깍지는 아무래도 꽤 오랫동안 이어질 것 같습니다. 머나먼 필리핀을 고향으로 둔 이들. 이 작은 공간 속에서 향수를 달래며 밝은 내일을 꿈꿔봅니다. 차이나타운의 겨울.
그 밤이 깊어갑니다. 이 거리엔 수많은 세계가 공존합니다. 그리고 이곳은 우즈베키스탄. 모르면 지나치기 일쑤지만 알고 보면 그리고 집중하면 새로운 세계를 알아가는 재미가 꽤 쏠쏠하죠. 비행기를 타지 않아도 굳이 멀리 품들여 길 떠나지 않아도 세계를 여행하는 기분을 느낄 수 있으니 이 얼마나 행운인가요? 차이나타운의 매력은 그래서 더 빛을 발하는 것이겠죠. 우즈벡 식당도 있거든요. 그리고 재미있는 거 있어요. 차이나 식당도 있거든요. 만두 같은 것도 먹을 수 있거든요. 차이나 만두. 그리고 이 길이 너무 예뻐서 자주 옵니다. 차이나타운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것은 음식점. 그리고 그중 대다수는 가족들이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이곳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부부가 이곳에 터를 잡은 지도 12년. 이 가족에게 차이나타운은 첫째 아들 아부잘의 시간과 같이 흘러갑니다. 그리고 이 꼬마는 애교 넘치는 사랑스러운 둘째. 안녕하세요. 몇 살이에요? 7살이에요. 7살 꼬마 마쏘의 꿈은 정의를 수호하는 슈퍼맨. 모르겠어. 아가,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엉뚱하지만 사랑스러운 꼬마의 꿈은 언제쯤 이루어질까요? 살림 괜찮아요. 여러 가지 사람들이 같이 살아니까 한국 사람도 있고 애들 데리고 오고 여기 러시아 음식 어땠는지 아니면 중국 음식이 어땠는지 여러 가지 사람들이 와서 밥 먹고 중국 사람도 있고 한국 사람도 러시아 사람들이 다 같이 살아니까 괜찮아요. 서로 다른 가치를 알아간다는 건 서로에 대한 존중에서 출발하죠. 더 많이 받아들일수록 더 아름다워지는 세상. 그곳이 바로 차이나타운입니다. 차이나타운의 아침을 가장 먼저 깨우는 셔터 소리. 그 소리를 따라가 봤습니다. 가게 문을 열자마자 부지런히 빗질부터 하고 보는 이분은 이 동네 통장님 박옥순 여사신데요. 어디 가게 구경 한번 해볼까요? 빈티지 느낌 물씬 나는 각종 카메라들을 보아하니 사진관인 것도 같다가 각종 기념품들을 보니 또 아닌 것도 같고 선반을 가득 메운 이 많은 DVD는 또 웬 걸까요? 도무지 그 정체를 가늠하기 어려운 이곳. 아무래도 사장님의 얘기를 직접 들어봐야겠죠. 요즘에는 사진은 우리 이제 증명사진하고 여권사진만 이제 찍고. 어디 자리에서? 여기 이제 이쪽에다. 도대체 어디에서 사진을 찍을 수 있을까 싶었는데 조명을 켜고 나니 그제서야 제 모습을 드러내는 스튜디오입니다. 40년 전 사진관을 개업했다는 사장님. 차이나타운을 찾는 관광객들을 위해 기념품을 판매하며 업종을 바꿨지만 예전의 그 흔적을 차마 모두 버릴 수는 없었답니다. 가게 문을 열고 동네 청소까지 마치고서야 늦은 아침 식사를 하는 부부. 가게가 돼서 여기 이제 이렇게 식당방 다 쓰시는 데서 있나서 청소를 해야 돼. 예. 그래야지 뭐 7시 되던 이 출근하시면서 찍으시는 분도 있고. 그리고 사방에 보험회사에 있었어. 그러니까 출근하면서 사진을 찍고 그러고 가시니까
일찍 해갖고 우리 이제 아침은 좀 늦게 먹고 손님들 가서 한번 찍고 난 다음에 그 아침 먹고 나면은 옛날에는 현상소가 있었잖아 따로. 그런 데서 이제 와가지고 사진 찍으면 필름을 가져가서 현상해갖고 오고 흑백 같은 건 우리 집에서 직접 뽑고 수정해가지고 유일하게 수정 기사예요. 옛날에 대학에서 수정 기사 할 사람 없다고 꼭 모셨으면 한다고 오라고 그랬는데 내가 여기 바빠서 못 가겠어요. 그때 갔으면 지금 사진이 또 몰라 더 좋아졌으나. 차이나타운 그 수십 년 동안의 변화를 바로 곁에서 지켜봐온 부부. 먼 충청도에서 하필이면 이곳 부산 초량으로 시집을 오게 된 것도, 그리고 세월이 흘러 그녀가 이곳의 통장이 된 것도 단지 우연뿐이었을까요? 차이나타운의 산 증인 박옥순 통장님을 따라 다시 그 길을 둘러봅니다. 처음에 왔을 때는 이 거리가 완전히 서울 무교동이랑 맞먹는 거리였답니다. 반짝반짝 해가지고 겨울에 보면 밤에 보면은 엄청났죠. 반짝반짝 하면서 한국인, 외국인, 미국인이 막 중국인이 섞여서 막 거리를 다니면은 진짜 참 저는 처음 봤습니다. 이런 거리를. 그래서 서울 무교동 가면 대부분 한국 사람들 왔다 갔다 하고 젊은 사람 왔다 갔다 하잖아. 여기는 그게 아니었고, 와, 뭐라 그럴까? 그 화려함이라 그럴까? 굉장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밤에 되면은 이제 한국 사람 젊은 아이들이지 한국에 중국에 가지고 패싸움이 나가지고 자고 있나면 이 거리에 막 전부 연탄재가 난리가 나고, 그게 그때 당시는 무서웠는데 지나고 보니까 그게 참 재밌었던 거리예요, 이 거리가. 그게 재밌었던 얘기들이 약간 무서운데. 그런데 그 애들을 이제 만나 보면은 애들이 다 착했어. 그래서 내가 왜 그랬니 하고 물어보니까 같이 술을 먹다가 한국이 잘나니 중국이 잘나니 너는 중국에서 와가지고 한국에 살면서 뭐가 떳떳하니 그래가지고 싸움이 났던 거랍니다. 재밌죠? 이게 지금 거리가 옛날하고 풍경이 많이 바뀌었어요?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때는 건반다 초가집이고 일본 사람들이 져가지고 수수대 같은 걸로 해가지고 흙으로 이렇게 만들어서 져놓고 이 집이 그때 당시에 제일 잘된 집이었었는데 저렇게 빨간 벽돌, 저 벽돌이 지금 빨간 칠을 한 거예요. 벽돌에다가 그냥 있었고 저기에서 뭐라 그럴까 그게 그 무슨 선인장 같은 게 막 나고 그랬던 집입니다. 이 집하고 이 집은 엄청난 오래된 집이에요. 일본 사람들이 져놓고 간 집. 요 집하고 새 집은 손가락 사이로 우수수 빠져나가는 모래알처럼 흘러가는 시간 역시 속수무책이죠. 거리도 집들도 그리고 이곳을 오가는 사람들도 조금씩 달라졌지만 그 모두가 차이나타운 이 거리가 간직한 온전한 추억이고 역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어디 아저씨는 좀 어떠셔? 아저씨 병원에 있지? 병원에 계셔? 응. 좀 어떠신데? 안지까지 이게 어깨 개복해놔 놓은 게 이걸 이렇게 해가 이러고 그거 있어? 메고 있다 이가 그걸 마음대로 못하고 이게 지금 일을 한 말일 이 정도 되면 그 이제 물리치료인데 엄청 아프다요. 동정이야 뭐 살한지도 오래되고 뭐 똑순이 아닌가 봐 똑순이 잘 하지요. 너무 띄우면 떨어집니다. 띄우는 게 아니고 그래도 뭐 오래오래 살고 여자분이기 때문에 하여튼 여러 가지로 잘 챙기고 잘 하지. 이게가 너무 골목이 너무 죽어가지고 골치가 아프다. 장사가 너무 안 돼가지고. 지금 장사가 잘 안 돼요? 안 되지. 장사가 안 되지. 뭐 월세도 못 내고 이게 사람들이 들어와야 되는데 그런 게 정말 골치가 아파요. 근데 밖에서는 차이나타운 하면은 다 알지. 다 알고 이렇게 이름은 크게 나가 있고 이랬는데 여기는 이제 손님들이 오면
짜장면, 만두, 뭐 옆에 이 집이 신발은 이런 데는 백종원이 와서 선전하니까 그 들어가 보면 왜 선전 그 있잖아요. 맛집 해가지고 나오는 그런 것 때문에 그렇지. 이런 우리 장사는 여기 옛날에는 텍사스 러시아 사람들이 많이 들어왔는데 들어오기는 들어와도 안 돼. 그리고 러시아에도 옛날하고 틀리고 자기 나라 루브라가 30 몇 원씩 왔다 갔다 하는데 지금은 80원 넘거든. 그 배가 넘었는 기라. 그리 나누니까 물건 값이 비쌌어. 또 안 사는 기라. 여기서 이런 걸 하나 사가면 예를 들어 100불이면 자기네 나라 가면 이게 200불씩 일이 되니까 팔기도 힘들고 우리 집에도 뭐 조금씩 손님이 가져가는 사람이 있었는데 아예 전화가 안 와. 사람 사는 곳, 먹고 사는 걱정 안 할 수 없다지만 최근 들어 그 염려가 유난히 더 늘었습니다. 나라 간 갈등으로 중국 관광객들이 부쩍 줄어든 요즘. 예전 같은 활기를 언제쯤 되찾을 수 있을지. 이럴 땐 서로의 속사정을 아는 이웃이 가장 큰 동지입니다. 장사 안 된다, 속상하다, 뭐 이런 자기 속상한 얘기, 이런 일 저런 일 얘기하다 보면은 어떤 때 밤 12시가 돼도 집에 못 오는 날이. 그러면 전에가 문 닫을 거다, 빨리 와라 그러면 네 알았습니다 하고도 30분. 동장님 하시는 일이 들어주는 얘기예요. 이렇게 하소연하면 다 들어주고 이제 혼자 생각하고 있다가 문 앞에 나가면 잊어버려야겠지. 왜냐면 이 집에 그 집 나름의 얘기를 속상한 거를 나한테 털어놓는데 그걸 다른 데 가서 얘기하면 안 되거든. 예. 그래서 이 골목에서 저렇게 오래 버티고 삽니다. 이 집 진짜 오래 살았지. 나는 진짜 40년째니까. 누군가에겐 화려한 관광지. 하지만 그곳에서 살아가는 이들에겐 화려할 수만은 없는 생활의 터전. 그 균형을 맞춰가는 일이 바로 통장님의 역할인데요. 안녕하세요. 커피 한 잔에 이어 이번엔 우롱차로 이야기를 시작할 모양입니다. 저 여기 초량에 태어났어요. 토박이. 화교 2세로 초량에서 나고 자랐다는 그야말로 차이나타운의 터줏대감. 중국 식자재 전문점을 운영하는 사장님의 가게엔 말린 해삼에서 시가 100만 원을 호가하는 제비집까지 없는 게 없습니다. 조그만 고기 있잖아요. 깨물어갖고 바위에 이렇게 집을 만들어요. 그게 제비집이에요. 그래서 말레이시아 이런 데 있잖아요. 말레이시아 이런 데 그 바위 있잖아요. 벽 타갖고 그거 채취하는데 사람 죽은 것도 많고 그래요. 중국에서나 볼 수 있을 법한 진귀한 재료들을 대부분 갖춰놓은 이곳. 때문인지 차이나타운에서 운영되는 모든 중화요리집 재료들이 바로 이곳에서 조달된다는군요. 제비집에 이어 이번엔 말린 해삼입니다. 저것도 중국 요리 재료에 들어가는 거예요? 예. 아까 그 해삼도 재료, 그 해삼이 비싼 거는 60만, 80만짜리도 있고. 이때 가게를 찾아온 손님. 이거 말고 다른 건 없어요? 지금은 그 한 종류밖에 없어요. 예. 한 자루 얼마예요? 35,000원요. 35,000원이요? 두 자루, 한 자루만 더 주세요. 이곳 차이나타운에서 태어나고 또 지금껏 살아오는 동안 이민자가 겪는 차별도 적지 않게 받았다는 고기아정 사장님. 놀러 가면 뗏놈들이라고 이렇게 하면서 싸움도 많이 했죠. 지금은 문화 수준이 올라서 뗏놈 뭐 이런 사람 별로 없어요. 옛날보다는 살기 편하죠. 옛날에는 그때도 우리 좀 젊었으니까 뗏놈 하면 화가 나갖고 막 무작정 뭐 싸우고 그랬는데 그랬어요. 살기도 옛날보다 살기는 편해요. 근데 요즘 세상에
돈 버는 게 옛날보다 좀 힘들어요. 왜냐면 옛날에는 재래상 별로 없었거든요. 예, 그때는 돈 벌기 쉬웠어요. 좋죠 뭐.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자식도 내 닮아서 이렇게 계속 살아나간 게 좋은 거죠. 고향이 그립다거나 고향이 여기인데 무슨 고향이 그리워요. 태어난 데가 고향인데. 우리 산동에 옛날 집에 가면 썰렁해요. 문 잠궈 놨어요. 사는 사람 없거든요. 산동도 많이 변했는데 그래도 우리 먹는 거 이 생활习惯이 한국이 딱 맞아요. 중국 가면 이거 요리 너무 기름지스러운데 이렇게 느껴요. 예, 그래요. 그 시각 동해 번쩍 서해 번쩍하는 통장님. 안녕. 이번엔 또 어디를 행차하셨을까요? 이거 뭐해 먹는 거야? 그거요. 요즘에 그거 저기 웰빙 식품 해갖고 나오던데요. 위가 안 좋으신 분 예. 엄마 일해야 되니까 왔어요. 아, 철 든다고? 아, 철 든다고 몸이 무거운 거야? 아, 머리 아픈데. 우리가 여기 만두가 많은데요. 저희 남편하고도 결혼할 때 아마 만두가 아니었으면 아마 결혼 안 했을 것 같아요. 중국 사람들이 이거를 직접 만두를 빚어요, 집에서. 막 밀대로 밀고 빚고 하면서 식구들하고 다 모여서 하는데 그 모습이 참 단란해 보였던 것 같아요. 나도 저런 가정을 이루고 싶다는 처음으로 생각해 봤던 게 만두였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만두를 종류가 굉장히 많아요. 샐러리도 있고, 그 다음에 새우도 있고, 그 다음에 배추, 酸차이라고 우리나라에는 없는데 약간 시게 만든 배추가 있어요. 숙성시킨. 그걸로 만든 것도 있고, 고기 만두도 있고, 종류가 되게 많아요. 중국에서 남편을 만나 결혼까지 하게 됐다는 미영 씨. 남편은 아내의 나라 한국에서 평생을 사는 것으로 그 사랑을 표현했고, 그런 남편을 위해 아내가 선택한 곳이 바로 이곳 차이나타운이었습니다. 이제 남편을 위해서 남편이 이렇게 머무르면서 자기 나라 말을 할 수 있는 곳이 하교촌이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서울에서 서울 하교촌하고 인천하고 여기를 왔었거든요. 그런데 세 군데 중에서 제일 하기 애매한 데가 부산이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쪽에 하면은 뭐가 좀 잘 될 것 같은 그런 그 느낌 있잖아요. 그래서 그냥 무작정 내려왔어요. 그래서 이제 저는 한국 사람이니까 남편을 위해서 여기서 살아야겠다 하고 이제 왔는데 이제 물론 힘든 것도 있었죠. 살면서 아이 키우고 이런 것들이 또 문화가 다르고 그러니까 힘든 그런 것들이 있었는데 자신에게 가장 소중한 것을 내주고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 선물을 마련하는 가난한 부부의 크리스마스 선물처럼 참으로 애틋한 부부의 사랑. 미영 씨는 그와 다르지 않은 마음으로 이 작은 가게를 꾸려오고 있습니다. 그래도 좀 순간순간 힘든 그런 것들 있잖아. 남에게 얘기하기 힘들고 이런 부분들이 말을 하지 않아도 이렇게 눈빛만으로 공유되는 것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만나다 보면 그 어떤 진한 얘기를 하지 않지만 이렇게 교감이 통한다 그럴까요? 그런 것들. 그것을 서로가 녹여줄 수 있는 그런 장이 됐으면 좋겠어요. 이 가게가요? 네. 그래서 그렇게 만들어 가려고요. 그분들이 찾는 거, 혼자 이렇게 막 뭐를 사러 다니고 막 이러긴 힘들거든요. 그래서 제가 할 수 있는 거는 제가 여기다 두고 이제 판매도 하고 이렇게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게 됐으면 좋겠어요. 아직은 희망사항이지만 노력해야죠. 네. 화려한 겉모습과 달리 우여곡절도 많았던 작은 동네. 하지만 이곳에서 살아가는 이들의 마음에 따뜻한 봄바람이 멈춘 적은 한순간도 없었습니다. 이들의 작고 소박한 바람처럼 말이죠. 한국 사람하고 저 중국 사람하고 있으니까 조금이라
중국 사람은 중국 사람, 한국 사람, 한국 사람은 조금 나눠진 그런 것들이 없지 않아 있었대요.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거기 좀 많이 이제 서로 이렇게 화합해가면서 하는 게 좀 많이 있습니다. 같이 많이 가고 그랬습니다. 이 화합하는 데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게 뭘까요? 화합하는 데 제일 중요한 게요. 서로 이제 양보하고 서로 이제 서로 이제 이렇게 안고 가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 머릿속에 기억에 남는 그런 동네. 그렇게 됐으면 좋겠다. 자기 고향, 자기 집, 자기 동네가 잘 되기를 원하는지 다 그렇게 생각할 거예요. 자기 집 다 잘 되면 좋죠. 나는 우리 집만 잘 된 게 말고 동네, 차이나타운이 다 잘 돼서 부산시의 유명한 유지라서 관광객들 다 오고 이렇게 하면 좋죠. 나는 그런 생각입니다. 네. 그래, 앞으로는 내 생각에 더 잘 될 거예요.明天更好, 내일이 더 좋다. 맹위를 덜치던 이 겨울도 언젠간 만개한 꽃들이 주인공이 되는 봄을 맞을 겁니다. 매 순간이 행복할 순 없고 그 모든 때가 완벽할 리 없겠지만 내일이 있어 또다시 희망을 꿈꾸는 오늘. 차이나타운, 이곳의 내일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